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그 고니 종류가 있는데 큰 고니, 고니, 혹고니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좀 많죠. 그런데 이 혹고니 우리나라에서 온 이제 그 큰 고니는 제법 많이 오고요. 고니는 좀 드물게 옵니다. 그러니까 혹고니도 특히 드물게 오죠. 그래서 혹고니는 그 번식 집단 시베리아 저 동쪽에 있는데 그 굉장히 개체군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와가지고 주로 이제 경포 여기서 한 24마리 발견됐어요. 그러고 이제 경포에 또 이제 뭐 개체수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청초에 또 한 12마리 관찰된 게 있습니다. 1977년도. 그 다음에 1980년도에 화진포에 145마리 관찰됐어요. 상당히 독특하죠. 그래서 화진포를 중심으로 해서 저의 스코에 대한 걸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스코의 그 동해안의 스코의 역할은 아까 우리 이규성 교수님 말씀하시지만은 시베리아 집단에 있는 그 겨울 철새들이 내려올 때에 뭐 물론 저쪽에 좀 시베리아 서쪽으로 또 오지만은 왔을 때에 서해안 루트하고 동해안 루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력이라든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스코에 오는 게 좀 오리류가 많죠. 그래서 그 이동 경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화진포가 얼게 되면 그걸 월동을 못하지만은 경포가 자주 나타나는 게 그 어느 정도가 적고 그래서 월동지 역할, 서식지 역할을 한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두 번째 반에 영 교수님도 말씀하신 경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에다가 큰 고니가 날아가는 모습이 매치가 돼가지고 그 지역 전체의 제가 이제 쓰는 용어로서는 정적인 자연에서 동적 자연의 플러스 돼가지고 총체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해안 스코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핵심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고니류다. 근데 요새는 큰 고니도 오죠. 그런데 문제는 혹고니가 최근에 전혀 안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생각에 큰 고니하고 혹고니에 비하면 혹고니는 좀 더 이격거리도 멀어야 되고 센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은 스코의 개발에 의해서 이 종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큰 고니는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래서 큰 고니가 경포 이런 데 나타나는 제가 최근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큰 고니가 나타난 경포구에 20년도에 34마리, 25년도에 이제 이 환경부 겨울철 동시 센서스에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21년에 17마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그 하는 게 보면 청초는 안 나타났고 영랑호도 안 나타났고 송지호 1마리, 화진포 16마리, 3마리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큰 고니 중인데 그다음에 제가 2021년도 시아오에서 10몇 마리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루트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고니는 일본도 안 가요. 그래서 동해안에서 월동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종이다.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혹고니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격거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코도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까 우리 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정을 하더라도 클러스터 개념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게 되면 화진포가 아직 개발이 되게 화진포 쪽에 혹고니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근데 얼게 되면 경포로 옮기고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동해안 그 과거에 비하면 개체수가 종수가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거의 못해요. 그리고 청초, 영랑호 이런 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송지호는 거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리류 조금 개체수가 많은 개체수가 그냥 보니까 가만히 있읍시다. 경포에 처음 많았을 때 한 2,500마리. 예, 그리고 종수도 전체적으로 한
28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첫째는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하는 측에서도 그 보면 어떤 스코어가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 차별화되는 부분을 뭘 할 것인가? 경쟁력, 관광도 경쟁이잖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몰라도 칸쿤에 아주 고급 호텔에서 놀면 우리나라 아주 뭐 새로 개발된 고급 호텔에 노는 거나 동남아시아 되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느끼는 거는. 그런데 그 지역의 독특한 경관, 어떤 생태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에 제가 생각에는 세다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목표중을 가지고 그 서식지를 보장하면서 그래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뭐 개발 압력을 우리가 못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들의 그 어떤 목표종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종이 살 수 있는 서식지 구성 요소, 먹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격거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쉘터를 어떻게,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도로 같은데 그 호수를 끼고 만들면 안 되죠. 그쪽에는 새들이 접근해서 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쉘터 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거리가 적어도 100m에서 한 200m 돼야 돼요.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또 이제 일부는 요새 탐조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최근에 잘 팔립니다. LG에서 나온 도감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게 그 많이 팔리는 이유가 탐조 인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봤을 때에 그 관찰할 수 있는 우리가 하이드라 그럽니다. 관찰 그 오두막집 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만들고 이게 그다음에 그 종마다 좀 쉴 수 있는 그 조그만 섬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그에 의해서 이격거리라는 뭐 그거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니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낙동강정은 세모자기를 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일본 이즈누바라는 고니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주민이 큰 고니가 가고 나면 지자체 단위에서 줄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논에 그 우리 뭐 벼 심듯이 쫙 그 습지 심어요. 그러면 11월 달 고니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면 싹 먹고 나면 싹 없어져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으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생태 관광의 하나의 아주 핵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라는 것이 생태계에서의 고차 소비자이기도 하고 또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최근에 많아지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 갔을 때 어떤 새를 볼 수 있을까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 너무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사진 찍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스코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이거를 하나의 최고의 그 관광의 가치랄까 하는 부분을 할 때에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보면 과거보다는 그 새들이 줄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고려하면서 한다면 조금 더 그걸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대체 서식지 이야기도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그 본래의 종들이 그 목표 종이랄까 그 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지를 조성해주는 작업을 같이 했을 때에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스코이라면 혹고니가 생각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새 탐조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이걸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 장석근 고문님 먼저 말씀 듣고 그다음 전만식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근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 환경의 기준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그 식물이나 이런 동물보다는 새를 환경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식물 같은 경우는 그게 죽을 때라야 이게 죽는구나 이렇게 알지. 근데 새들은 먹이가 있으면 오고요,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석호는 물새들에 있어서의 서식지입니다. 특히 겨울철 새들, 여름철 새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브리딩 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번식하는 데요. 여름철 새는. 그래서 석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각 시군 전체적으로 법정 보호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하면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이고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지정하는 게 있고 해수부에서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은 다 이야기하고 서식지 보호는 하나도 안 해요. 이게 석호가 서식지거든요. 물새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멸종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시군마다 강릉도 마찬가지에 천연 기념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가보면 뭐만 담당하냐면 무슨 사찰 이런 데만 주로 건축물 이런 데나 보호 관리하지 천연기념물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생물에 대한 서식처의 관리는 전무합니다. 여기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님이 나와 계시지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이 경제적 가치로만 자꾸 물론 개발의 압력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생각하지만 이게 먼저 사람이나 생명이나 사는 것에 저는 먼저 사람 너무 잘 살아요. 이제 더 안 가져도 살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조금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까지 석호가 계속 이렇게 밀리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수질 총량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수질만 가지고 붙잡고 해요. 우리들은 배선 제안했어요. 그 자연 보존과로 좀 옮겨라 부서를 일단. 그러면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첫째 하잖아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 속에다가 무슨 붕어에다가 산소 집어넣지 그런 작업이나 하고 무슨 육지 섬을 갖다 띄워놓고 거기다가 무슨 그거 한다고 오염물 제거시킨다고. 그런데 거기 갈 때는 육상식물입니다. 수생식물이 아니에요. 그거를 화진포 송지호에 몇십억씩. 그래서 첫째 서식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서를 좀 자연보존과로 국가에서 하는 부서. 마지막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석호나 이거 무슨 분수대나 이런 거는 돈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돈 없어 봐요. 국가 우리 세금인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선시대에 그랬다잖아요. 그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왕에게 그 가리키는 선생이 무슨 고전을 쫙 가리키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토론을 시키고 그래서 그 왕이 그것을 숙지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밖에 나가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그 학식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환경부가 유럽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이나 이런 토목에서 결정해가지고 환경부로 넘어가가지고 환경부 무슨 문제 있냐? 최소화하는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라 그런 사업을 결정할 때 이미 같이 환경부가 결정 단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못하냐.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처 예산 중에 가장 작은 게 환경부예요. 토건이 건설부가 제일 높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를 국회에서 좀 바꿔가면서
예산을 지자체가 쓸 때는 공부도 시키고 토론도 하고 그런 환경부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결정하면 최소한 살려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강릉도 마찬가지 비공개로 뭐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리나 출렁다리, 데크 이런 건 사업자들이 가서 지자체에 가서 이거 좋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저희들이 늘 제안합니다. 그런 거 결정하기 전에 우리랑 같이 의논하고 그다음에 과업 지시를 줘서 용역이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용역이 과업 지시대로 잘 나오는지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해 갑시다. 근데 이 업자들의 얘기는 잘 듣고 우리들의 얘기는 잘 안 들어요. 돈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그래서 같이 먼저 논의하고 뭐 화진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영랑호도 우리하고 논의 하나도 안 하고요. 다리 그 낮은 거 영랑호 법원에서 철거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깽판 부리거나 여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김소희 의원이 좀 우리 국힘인데 우리 맨날 국힘하고 싸웠는데 지금 영랑호는 또 국힘하고 손잡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 시장의회 때 만드는 거예요. 의원이 주장. 그 지금 국힘의 시장이 들어서고 그런데 자기가 그 철거하겠다 그러는데 원체 민주당 그 의회에서 방대하니까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예산이 나오는 것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부와 이런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그 서식처를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중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중이경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익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 이거 다 기업인들이 죄송합니다. 이거 IL 환경제 그래서 하여튼 그 구조적으로 이 구조라는 게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참 좋은데 인식을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개발 압력, 돈의 압력. 지금 은행에 가서 우리가 줄 서는 거 무슨 의식이 바뀌어서 줄 섭니까? 왜 줄 서죠? 은행에 가서 요 조그만 번호표 박스 하나 때문에 그래. 번호표 박스. 여기에 표 빼서 번호 순대로 쓰는 거지 우리가 의식이 높아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나 이런 것도 동시에 병행해서 가면 조금 살리는데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서식지 보호가 중요하다. 이것은 그 WWF에서 발표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척추동물이 전 세계적으로 한 몇십 년 사이에 70%가 줄었다는 거예요. 70%나 줄었는데 그 주 원인이 서식지 파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식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그 수질 총량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번 포럼에 원주 환경청의 그 담당 부서에서 좀 참석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수질 총량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수질 총량과에서 이걸 담당하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만 생각하고 수질을 핑계로 여기저기 자연훼손 변형을 마구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강원연구원에서 전만식 박사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자 두 분께 아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석호를 조사 같이 참여하면서 다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 이렇게 정리된 이런 거 이상 더 나올 게 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발표를 듣고 야 이거 뭔가 연구원에서도 뭔가 액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 이쪽 분야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환경론자였다가 이 강원도에 많은 산, 물 이거 놔두면 뭐해? 돈이 되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개발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많이 개념이 바뀌면서 했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뭐 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이 정권에 의해서 지금 막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좀 이 특히 물 관리 쪽도 그렇고 이게 석호 관리도 뭔가 하나 딱 방향이 저희들이 잡아졌으면 그게 쭉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뭐 조금 마셔 수리총량과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아니면 제도가 있어서 뭐 한 것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어느 개인의 관심사에 의해서 같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적은 예산 어떻게 좀 책정 만들어 가지고 출장 비용도 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지금 아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있죠. 저희들 뭐 국립생태원도 있고 낙동강생물자원관도 있고 강원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뭐 그다음에 또 그 환경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호수 관련된 습지 뭐 생물 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일이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석호를 누가 해야 되느냐? 통합물 관리 지금 얘기 나오지만 석호도 저는 통합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도 있지, 식생이 있지, 우리 수질도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거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이게 중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관리 체계 이거 하나 뭔가 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석호 하나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법들이 아마 오늘도 발표에서 여러 개 나왔죠. 무슨 그 유네스코 국제적인 지정도 있고 국가 지정도 있고 도 지정, 지자체 지정하는 무슨 보호구역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계획들이 환경 관련된 법정 계획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안에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게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총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참 없는 것 같아서 야 이거 한번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까 뭐 불법적 낚시를 거기서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도 누가 그걸 지적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안에 주민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벌금이 수백만 원 밀고 이런 것들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제도와 어떤 기관 이거를 좀 한번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기성 교수님께 잠깐 하나만 좀 그 생각을 좀 여쭤보고 보건 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좀 잠깐만 보건 사업이 그 석호를 그러니까 준설을 해서 더 넓혀가는 것이 보건 사업인지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제 2016년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해인 생태하천 보건 사업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석호에만 1,000억 썼어요. 950억 정도 썼는데 저희가 재원을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하죠. 시군에서는 왜 그 지방비 들여서 하느냐? 다 이용한 측면이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건 사업이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시고 계신 건지가 지금 궁금해서 좀 받고 그다음에 하나 좀 나중에 제가 자문을 좀 얻겠는데 이제 환경 보전 계획을 이제 곧 수립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해안 석호도 좀 중요하게 이 안에 좀 넣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너무 뭐 하겠나 이거죠. 공무원분들 이거 관심 있는 분이 꽉 있어서 막 추진하다가 1년이면
또 바뀌어요. 근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계속 바뀌어 보니까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관이 필요하겠다. 뭔가 좀 이거를 좀 꼭 주장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발제 많이 들었는데 도민일보의 송정록 서울본부장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작년까지 그 편집국장을 하다가 이제 서울본부장으로 발령해서 온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규성 교수의 그 고민을 틈틈이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오늘 뭐 발제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규성 교수가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걸 직접 현장에서 듣겠구나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오늘 토론에 참석한다니까 또 강릉에 있는 저희 그 강릉 본부에 있는 기자들은 그 상당히 좀 긴장감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이 가서 또 해소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 뭐 간단치는 않은 문제죠.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하면서 제일 치열하게 봤던 게 이제 아무래도 설악산 그 케이블카였을 테고 또 제가 도청 출입하면서는 동강댐 백지화 과정도 제가 중간에 관여를 좀 했고 제가 이제 송전설로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제가 한 5년 정도 하면서 그 양 극단의 입장들을 이제 중간에서 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 문제가 좀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긴 하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쭉 보면 그 무슨 고민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지금 석호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것이 어떤 생태적 가치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그 충분히 느끼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언론적 입장에서 봐서 제일 민감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상충되는 문제들이죠. 저희들 그 기자들 내부에서도 그 심지어 갈려가지고 보존이 더 필요하다거나 뭐 아니면 그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좀 개발이 좀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 차이가 확연하지만 제가 국장하면서는 그 양 극단의 입장들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막 그 발제에서 제시된 지금 석호 운영과 석호 관리와 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들이 그 상당히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 2003년에 박상원 박사가 이제 보존 그 방안에 대한 논문을 그 강원연구원 이름으로 냈던데 2003년에 그 상황하고 2025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2003년은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래서 뭔가 그 개발했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어떤 그 보완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시점이었고 아마 그래서 강릉이나 평창 중심으로 한 어떤 환경 이슈들을 그 좀 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2024년, 2025년 들어선 그 이미 동계올림픽 끝났고 그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으로 인해서 이미 강릉과 평창 정선 일대 개발이 진행이 됐고 일부는 복원 약속을 했지만 부분 복원을 통해 가지고 또 절충안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황에 또 동해선과 이제 원주 강릉 철도까지 되면서 사실 속초와 강릉이 굉장히 핫해진 지역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발 압력들을 과연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 개발 이슈에 자치단체들이 그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그 강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단위 강릉 영동에 있는 시단위 지역들이 인구 소멸이 심화돼가지고 어떤 개발 이슈를 내놔도 인구는 줄고 관광객들 그 오는 걸 뭐냐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고 체류용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이런
인공 분수는 춘천시에서도 한번 했었죠. 춘천시에서 그 의암호에 인공 분수를 했었는데 그때도 백여섭 시장 돌아가신 백여섭 시장은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수질 개선, 하나는 그 의암호에 이제 관광 명소를 만들자. 이 두 가지 이슈였는데 결국 뭐 때문에 안 됐냐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상시 가동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요즘은 이제 아마 기술이 좀 개발됐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전기료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강릉시 고민은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문제들 이제 석호나 경포 관리의 어떤 문제들이 공론화됐을 경우에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럼 오늘 발제서 제시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 저 와서 좀 대신 좀 때려줘라 뭐 이런 그 국가에 이걸 책임을 넘기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다른 어떤 규제나 견제 장치를 만들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우리가 그 강원특별법이나 이루가 그동안 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은 뭐냐면 일단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지역에서 풀고 지역에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다른 공론회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는데 그 아직 이제 그 특별법을 통해서 환경 규제나 지금 우리가 4대 규제라고 하잖아요. 농업, 군사, 환경, 산림 뭐 이래가지고 규제들은 이제 막 지역의 규제 개선이나 규제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자라고 법 개정 초기에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다시 국가에 큰형한테 다시 저 얘 좀 때려달라고 그렇게 그 떠넘기기 시작하면 이 법 철학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이 되려면 그럼 이런 지역의 그 개발 압력과 이 저 석구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논의한다면 하나는 그런 것이겠죠. 아까 쭉 이제 같은 말씀이시지만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공론화시킬 거냐. 석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의미 그리고 석호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그 좀 더 환경적인 가치들이 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치를 더 넓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그런 가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시민 영역에 어떤 확장시켜 나갈 시민 영역에서 이런 관리 운영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들은 또 없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어떤 중간 역할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전설로 입지선정위원하면서 그 한전과 환경단체 매일 요구했던 건 그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한전과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은 당사자들이고 당사자들이 아닌 중간지대 뭐 이렇게 학계든 언론계든 뭐 아니면 여타 시민단체들 간에 그 당사자들을 배제한 중간 영역들을 좀 넓혀서 그 갈등의 소지들을 좀 낮춰보자라고 하는 갈등을 좀 낮춰보자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론회장들이 지역에서 생기면 오히려 또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이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언론이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갈등의 해결의 문제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분 지정 토론자 발언을 마쳤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사무관님 참석하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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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이걸 석호 관리를 수질 총량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느냐고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까 의원님하고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4일 됐어요. 예.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라고 해서 원래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뭐 예. 부득이 환경부에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 청취 개념으로 사실 왔고 말씀하신 총량과랑 뭐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자연국에서 물국에다 너네 그럼 뭐 내놔 또는 이거 너네가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리가 지금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제 생각이지만 자리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생태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석호에 대한 수질 얘기를 하는 데서 가보면 거기는 수질이 맞다고 해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거는 자연이 맞습니다, 물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를 말하죠. 네, 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여기에는 생태 또는 서식지
뭐 하다못해 뭐 아까 말씀 철새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중점으로 보면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실제로 오늘도 제가 왔고요. 저는 이제 습지 담당이라 사실 제가 온 건데 석호에도 어쨌든 물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수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청에서 물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석호 하나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예. 습지 무슨 뭐 예. 물안경 예. 지금 뭐 이 법에 의해서 예, 예, 저희가 습지보존법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온 거고 그래서 예, 예, 저희가 맡고 근데 각 지방청이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까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뭐 진짜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저희 지방청은 어쨌든 환경부기 때문에 왜 총량과에서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부적으로 어떤 고려라든지 시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중점이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서 확률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그걸 지금 와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일로 바꾸자, 아니면 이게 더 안 중요하니까 절로 가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연생태 보존과에서 맡으면 어떻게 하든지 석호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방점이 있는데 수질 총량과에는 수질을 그냥 맡게 하는 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연결된 그런 데 석호를 관리해야 되는데 수질만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뭐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습지보존법이 저희 과에 있는 것도 전 그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습지에도 물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 물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매체별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되고 있지만 이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저는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강원도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 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강원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강원도는 안 부르셨는지 아니면 불렀는데 안 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습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있지만 시도지사 관리 습지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고 개발 압력이 들어와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개발 압력이 저희는 뭐 거의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가로는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로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 봐도 그렇고 뭐 이거 말고 뭐 지금 이 물 밑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저희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모든 거를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저랑 저희 주무관님 딱 둘인데 이거를 전국에 있는 습지를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시도도 저희랑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자기들도 환경과가 있는 거고 개발부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에서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역에 계신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들이라든지 그래서 잘 협의가 좀 돼서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한 환경 영향을 검토해 가면서 개발을 해라. 그리고 의견 수렴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을 좀 들어라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는 제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오늘 제한되네요. 포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또 고성군, 강릉시, 원주환경청 다 초청을 했는데 다들 일정이 바쁘셔서 아니 입장이 어려워서 안 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오신 분들께 그래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 수질 전공인데 수질 전공자로서 아까 그 발제 자료 중에 분수가 수질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수가 올라가면서 공기에 그 산소를 공급해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곳이냐면은 하수가 들어가서 BOD가 높아가지고 산소 고갈이 심한 곳 이런 곳은 공기 펌프를 넣어주거나 공기 펌프가 물론 그 경우도 분수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만 수질 개선이 약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경포 같은 데는 그렇게 하수가 들어가서 BOD가 높은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 문제는 오히려 플랑크톤하고 해조류가 많이 번식해서 문제인데
그런 곳은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켜주면 더 잘 자랍니다. 예,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물을 순환시키고 조금씩 분수 올려주고 하는 것이 지금 경포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조류 과잉 번식은 오히려 더 번식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토론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제자들께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 번씩 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규동 발제자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발제자 연 박사님 그 연안관리법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연안관리법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유역으로 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같이 포함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거 하나 그 연안관리법 석호는 특히 연안관리법과 관련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 하나 그리고 우리 이 박사님은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핵심 지역과 완충 지역 여기는 그 연 박사님이 보면 전이 지역은 적극하고 핵심 지역하고 완충 지역은 소극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소극 활용 적극 활용도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핵심 지역과 완충 지역은 완충 지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래 호수대로 어떻게 하냐 마냐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 박사님 말씀하신데 본래 완충 지역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박사님 연 박사님이랑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장석근 목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그 기본적인 초기 설계는 2015년도 그 보고서에 그 저기 핵심 지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금방 얘기했듯이 어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더 늘릴 건지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건드리지 않아야 될 핵심 지역 자체는 정확하게 좀 지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쪽 지역 자체에 대한 개발의 압력이 높으니까 개발에 대한 그 지역들 자체도 같이 지정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들 자체를 좀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답 자체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장해야 된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답변을 드리면 이유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석호에 대한 지표종은 새 그중에 고니 종류가 맞습니다. 경포호는 저기 아까 그 여러 자료를 이용했는데 저는 2016년도부터 매년 경포호에 언제 고니가 와서 언제 가는지 몇 마리가 오는지 이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왔던 때는 76마리가 왔고요. 평균적으로 40마리 전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코꼬니가 가장 최근 2년 전에 13마리가 경포호에 앉은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석호를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만식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서가 관리하냐라고 보다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냐 누가 관리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굉장히 석호가 좋게 된 것들 자체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김동진 과장님 자체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한 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수리총량가 있든지 잘못형가 있든지 하면은 뭔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만식 교수님이 또 질문을 저한테 한 것 자체가 복원 자체에 950억 원을 쏟아붓는데 지자체가 그냥 돈만 쏟아붓고 말 거냐 분명히 뭔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을 텐데 그리고 복원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쭤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물론 다양한 이제 이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범철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2007년 8년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판단된 것 자체는 일단은 석호가 형태가 쭈그러들고 망가지고 있다. 형태부터 살려놓고 그다음에 물 깊이 자체가 너무 얕아지면 이육화 징표이기 때문에 그 준설 자체를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잘해서 일단 형태를 유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돈이 더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나왔던 생물들의 서식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서식지 확대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다가 지금 강릉 경포호 습지대는 너무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안타까웠던 것 자체가 큰 고니가 40마리 와야 되는데 처음에 11월 달에 13마리가 5마리가 왔다가 다 딴 데로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릉시에서 버린 겁니다. 분명히 큰 고니 행태를 알기 때문에 큰 고니가 어디에 오고 걔를 자각 줄 얘기 나왔죠. 줄이 있고 그 장소 자체에서 물을 채워놓으면 되는데 거기 물을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관리의 자의지,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생물들의 서식지자체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아무런 숙지를 더 보건 안 해도 그런 부분들 자체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송정욱 편집국장님의 고민을 저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경포호에 들었던 이 플랜카드의 내용 자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사진 다 찍어놨는데 그분들의 심정이야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이고 자료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그 한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서 그것들 자체가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이 반대쪽도 아니고 찬성쪽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여러 의견들을 녹일 수 있는 위원회 자체가 중간에 잘 확립이 되면 오히려 강원 원주지방 환경청도 일하기 쉽고 도청도 일하기 쉽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원주지방청하고 강원도하고 각 시자체가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것도 흐지부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런 갈등 요소들을 완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먼저 장석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안 관리 차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습지보전법상의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구조이긴 한데 내륙 습지는 환경부 관할입니다. 연안 습지는 해수부 관할입니다. 근데 경계를 짓기가 어렵죠. 근데 서해안 쪽에 갯벌도 일부 포함되는 하구 지역은 환경부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이런 습지보호 지역들은 환경부 습지계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연안 관리와도 분명히 연계선상은 있다고 봅니다. 해수가 유통되는 그런 파트에서는. 근데 관할로 보면은 석호는 내륙 습지로 보는 게 정확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요. 저는 사실 경관법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이유신 교수님께서 정적 경관 플러스 새들이 움직이는 동적 경관, 사실 그거 보려고 겨울철에 많이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경관법에 있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 형태의 설정을 도 자체에서 지금 지자체, 기초지자체 장들과 지금 협의를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호와 배후 산림, 그러니까 백두대간이죠. 그 경관이 같이 보여지는 거지 석호만 떼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경관의 연결성도 있지만 생태계 연결성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경관법에 의한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완충 전이구역은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 원래는 데이터가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백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핵심 지역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완충 구역은 지금 이미 일주 형태의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 정도를 유지하라는 의미고요. 전이는 사실 가능하면 완충 구역을 많이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포의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라군 시티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언급도 안 된 상태에서 가고 있고 이제 인공 분수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만 크게 보면 리조트나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의 일부에 인공 분수가 꼭 필요한 어떤 오브제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송정록 본부장님께서 이제
언론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학이라는 부분이 어떤 철학인지 정확히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욕구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겠거든요. 다만 경제적 가치든 생태적 가치든 문화적 가치든 그 가치를 도출해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 결정도 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상식에서 벌어져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와 그런 하나의 절차들인 건데 이게 무시되면서 가는 걸 저는 철학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최소한의 그런 절차는 지켜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저도 강릉시에 사는 주민이고요. 강릉시에서의 어떤 관광 활성화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식적에서 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 특별법이다 하더라도 국가가 들어오는 게 원천 봉쇄가 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최소한의 어떤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환경부 사무관님 오셔서 습지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떤 과가 관할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국토교통부에서 물을 하천을 관리하다가 물국이 생겼잖아요. 아예 이게 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오는 과정,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과정, 그런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누가 관리하느냐는 국토교통부냐 환경부냐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디가 조금 더 적절한지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람사르 습지 말씀드렸고 람사르 습지에서 정확하게 석호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국내 습지 유형 체계에 석호라는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 지역이 됐을 경우에는 분류군 조사할 때 수리수문도 들어갑니다. 다만 수질만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동식물 생태계 다 조사하고요. 수리수문, 지형 지질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연 생태를 관리하는 자연 생태 정책가가 훨씬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석훈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뤄야지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돌아가는 상황은 18개 석호를 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서해안 하면 떠오르는 건 갯벌이거든요. 섬이나 갯벌. 동해안 떠오르는 이미지는 석호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한 총괄 이런 것들이 도에서 결국에는 좀 총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절차들 그런 행정 기구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조금 있는데 앞서서 이제 준설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준설을 많이 했고요. 또 일부 어느 정도는 너무 얕아지니까 준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미국의 습지 관리하는 데를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습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이 매립이 되는 게 굉장히 그 위험 요소죠. 소멸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은 입구에 침사지를 만듭니다. 영어로 forebay라고 하는데 forebay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사지를 만들어서 토사가 들어오면 거기서 가라앉고 그 습지의 수명을 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습지들 가보면은요 유역의 농경지에서 토양 침식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토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준설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비만 오면 계속 토사가 들어오는데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서 자꾸 퍼낸다고 하면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명을 좀 길게 하고 매립을 좀 늦추고 유격화를 늦추려면은 이 미국에서 하는 forebay 개념의 침사지를 윗부분에 만들어주는 거 수심을 좀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토사가 거의 쌓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충구역 일주도로 이제 또 경포호에 이제 습지 만든 거를 제가 봤는데 그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일주도로를 만들면서 제방으로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원래 습지의 가치는 호수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연결돼 있어서 생물이 왕래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 같으면은 그런 데다가 제방을 쌓는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도 브릿지를 만듭니다. 데크를 만들어서 위로 사람이 다니고 밑에는 생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이게 습지가 가치를 가지는데, 보면은 경포 보면은 완전히 제방으로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훨씬 생태학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걸 유념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뭐 기구를 만드는 게 당장 만드는 게 어렵다면은 우선 그 환경부에서 그 포럼 같은 거를 만들어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기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의견 교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포럼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는데, 그 녹조 현상이 심하니까 녹조 현상에 관련되는 부서나 학자들 모아가지고 녹조 포럼이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서너 차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면은 일단 시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호가 물론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광 자원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그 관광 자원의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인공 구조물보다는 날아오는 고니를 바라보는 이 탐조가 훨씬 더 중요한 큰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저희 사회에는 이것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여기에서 이제 습지랄까 스코랄까 이래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일반 국민이었을 때 스코, 동해안 스코는 그냥 호수 이런 개념이지 스코로 다른 개념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코의 가치, 인식 이거를 그 국민들에 알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그 동해안 스코어에 대한 뭐 화진포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뭐야 그 강릉하면 경포 이거는 압니다만은 중요성이랄까 가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화진포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코의 특성이라니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는 또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 북한 고성지방에 간포라는 그 스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방에서 봤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일제 시대 때에 다 그 스코 옆에 건물도 있고 살았다는 겁니다. 건물도 뭐 콘크리트 건물 그런 건 알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DMZ에 가깝고 이래가지고 그냥 방치된 거예요. 방치돼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구현시켜 가지고 스코의 본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스코라는 것은 이런 그 경관적인 아름다움, 좀 우리 자연사적으로 아름다움 이런 곳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다 하는 가치 인식화, 그런 걸 굉장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할 때 아까도 내가 이격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격거리 할 때 기본적으로 100m에서 200m라는 걸 특히 뭡니까 고니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씀해 인식 중요하고요. 그 침사지 중요한데, 침사지에 앞서서 왜 거기 침식되는지 위에 사행천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식 중요한데, 인식하고 토론하고 세미나 하는 동안,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동안 5년간 개발을 멈추고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 예,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예, 짧게. 저희 집 앞에 천진호하고 광포호가 있습니다. 매일 호수를 보고 호수의 변화상을 관찰하고 사는데 다 좋은 말씀 다 좋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그 가장 그 귀담아 듣는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느끼는 바고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해서 개발 압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개발 압력입니까? 주민들의 압력이 아닙니다. 업자의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을 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그냥 두었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정량적 통계, 정확한 데이터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사실 선출직의 독재라고 좀 표현이 좀 거칠은데요. 환경에 관한 이 학교는 선출직의 독재입니다. 속된 말로 시장 군수가 지 멋대로 합니다. 자, 최근에 속초 영랑호가 관광지 조성단지 계획을 해서 신세계 센트라는 회사가 갖고 온 제안서를 그대로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사실조차도 몰랐고 시민 토론회, 의견 수렴, 심지어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합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 맡겨줘서는 안 된다. 국가에 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는데 상식을 저버리는 시장 군수들한테 이걸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 호수를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포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경동대학이 거기 들어와서 반 잡아먹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막 허가를 주변에 줬습니다. 제 바로집 앞에 있는 천진호는 순체의 고향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 1000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호수가? 웅덩이입니다. 그 이규성 교수님이나 염정현 교수님이 맨날 가서 사진이나 찍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주민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석호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고성군에다가 주민 제한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크를 깔지 말고 그냥 논두께 이런 걸 보존하면서 옛날에 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하자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1년 있다가 거기다 데크를 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허가를 내더라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결정의 말씀은 지자체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상당히 부패의 냄새가 나는 짓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진포 말씀하셨는데 화진포도 개발한다는 계획이 뭡니까? 생활형 숙박 짓고 데크 까는 겁니다. 고성군에 갑자기 데크 면허업자가 10개 이상 생겼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커넥션 해가지고 하청받아가지고 저 안산에 있는 회사에다가 용역 주고 중간割 30% 먹는 겁니다. 제가 좀 표현 좀 거칠어서 그러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석호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석호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이것이 유지 관리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자체에다가 이걸 맡겨줘 가지고 자정력을 기대한다. 절대적으로 안 돼. 지금 영랑호 보십시오. 이런 토론 과정이나 의료 수정 과정을 걸쳐 앉히고 속초시장이 이미 강원도를 찾아가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각 동비를 다니면서 순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 이득이 온다. 북부권이 발달한다. 우리가 잘 살아진다. 영랑호에다 콘도 짓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살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영랑호에다가 지금 4차선 도로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 내는 게 필요도 하겠죠. 근데 목적이 그 안에 타운하우스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고급 승용차가 편안하게 드나들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걸 좋은 개발로 말씀. 포장하고 주민들의 이득, 경제 활성화, 뭐 KTX 개통의 부수 효과 이렇게 포장과 레토릭을 쓰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의 좋은 연구 결과와 토론, 논의 이런 걸 잘 들었는데 이런 방향이 그냥 맡겨둬서는 안 되고 특히 주민들한테 이걸 맡겨놔서 도가 안 되는 게 주민 동의서라는 게 다 가짜입니다. 다 엉뚱 도장 맡기는 거 다 찍어서 가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더 지혜롭게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석호가 지속 유지하게 관리되고 지금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로 장기적으로 유지발전됐지 그 노력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고 저희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포럼을 강원도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 와서 한 이유는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이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이제 중앙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어떤 그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서울에서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많은 토론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는 춘천국제물포럼 진장철 이사장님께서 피회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아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 주제의 심각성을 여러 각도에서 다 느끼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신 말씀은 주민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의 좀 가슴을 후비는 그런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의 폐해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사실은 또 아까 우리 그 송정록 이 국장님 그 말씀처럼 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 그렇게 쉽게 또 제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또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 우리의 책임지는 것을 중앙에다 또 맡긴다고 하면은 특히 지금처럼 강원도가 강원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놔놓고 다시 중앙에 이거 좀 해주시오. 이것도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고성에서 오신 말씀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가 짐작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나쁜 요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업이 분수 사업이든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는 업자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지자체장들의 독선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 한 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하는 일들을 보고 또 그것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이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국 그 보편성을 밑에 깔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갯벌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서해안의 모든 항구에는 갯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서 내 단체 카톡에 막 들어오곤 하는데 사실 동의하는 그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서로 인디안 그 격언처럼 연계되어 있다는데 연계되어 있어도 나쁜 쪽으로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경포호에 분수가 허락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또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식의 연계나 있지 실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활동가들이 시민들의 의식으로 연결된 게 전혀 없습니다. 막 그런 점에서 참 이야기 말씀 중에 앞으로 그 논리는 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그걸 허락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도 허락할 거다 하면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안 해본 일을 갖고 그러니까 반드시 보편성으로 모든 가치를 우리가 아니고 이를테면 제가 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경험이 뭐냐면은 돈의 댐을 반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댐의 이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가 아니고 이 댐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나쁘게 할 건가를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보편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점에서 이미 알고는 있는데 아까 케이블카가 마치 만들어지면은 이딴 데 확산할 거다라고 논리가 되면은 그거는 케이블카 지금 강원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논리만 딱 빼주시면은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시민사회에 갖지 못합니다.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에는 경실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활동가들도 사실 명령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싸우게 되면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마침 여기 우리 이 김범철 교수님께서 이런 포럼으로 강원 환경 포럼을 통해서 이걸 의제화하고 또 이거를 공론화하는 자체가 대단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이슈를 의제화하고 그걸 통해서 공론화해 나가는 겁니다. 시민들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강릉에서 한번 해달라라든지 하면은 저희 춘천국제물 포럼에도 한 부탁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우리 사무처장하고 상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저도 1996년 춘천 그 소행강댐 물 때문에 물 운동하다가 그때 당시에 뭐 그걸 성사시켰는데 보니까 바로 같은 해에 강릉에서는 이 람사르 협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석호 문제를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 창원 람사르 총회 때 제가 참 죄송하게도 강원도 환경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게 어떤 석호 관련 언지를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괄괄될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갔던 게 스스로 오늘 이야기 들으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해 나가면서 서로 시민들이 첫째 아까 이야기를 하셨듯이 시민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코 중앙정부의 의지에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강원 환경 포럼 대단히 중요한 의제를 발굴해서 이미 있은 의제입니다만은 이 공론화하는 작업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